부자처럼 생각했더니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의 뇌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고방식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력만을 계속 찾는 뇌는 부자가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 책을 많이 읽어야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에 미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한때 잘 나가는 자기개발 강사로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던 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대리운전과 배달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기업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뇌를 바꿔야만 성공할 수 있다. 부의 역설이라는 책의 저자 강범구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생각은 내가 하지만 행동은 뇌가 한다. 책의 부제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무슨 뜻일까요? 강 작가는 뇌과학에 대해 깊이 공부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기 0.2초 전에 뇌가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기 무려 10초 전에 대뇌피질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면 뇌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 작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말을 결정한다. 순간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작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의 열정, 태도가 기존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생각하는 데만 쓸 수 있구나. 그 생각에서 뇌가 변화되고 그 뇌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강 작가는 이것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렇게 삶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장 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부의 역설책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노력할수록 뇌는 망가지는 속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노력할수록 뇌가 망가진다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강 작가는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또 이렇게 됐지?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저도 계속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3장 인간의 뇌는 무한하다.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한합니다.
수치화한 연구가 있습니다. 초당 100만 가지의 정보를 우리 뇌가 받아들입니다. 1초에 100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40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필터링해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뇌는 모든 것을 인지하지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패션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눈동자 색깔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착용한 안경이나 액세서리를 기억합니다. 같은 사람을 봤지만 기억이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100만 가지의 정보 중에서 단 40가지. 그것도 초당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뇌는 그것이 자신의 관심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100만 가지 정보 중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더 노력해야겠네. 더 희생해야겠네. 이런 것들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전부 필터링되고 노력해야 할 것들만 보입니다. 사장 1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강 작가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하고 책 읽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치병 진단을 받고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강 작가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원하는 생각을 하자. 나는 부자가 되겠다.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나는 1천억을 벌 거야. 1천억을 벌 거야. 이 생각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 강 작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1천억 원을 벌었다는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천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이 무의식 중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장 뇌와의 대화. 나는 이미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묻습니다. 어떻게 부자인데? 그럼 강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찾아봐. 약간 이런 식으로 뇌와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자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가지의 정보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들만 들어옵니다. 마치 돈 버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장 자기계발 강사에서 배달원으로 강 작가의 내러티브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그는 자기계발 강사로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10년 넘게 이렇게 멋지게 강연을 하셨고 제 인생에도 정말 큰 인사이트를 주신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 강 작가는 카니발을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학생이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아, 뭐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살고 있는 거지? 물론 실제로 부자들 중에 카니발을 타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니발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강 작가는 그때 여유 있게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스를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월 수입은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나름대로 취미 생활도 있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차에 카약을 싣고 다니면서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관점에서 보니 전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의를 한 달만 안 해도 월 1천만 원이 바로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는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고 있으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1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지도 성공시키지도 못했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7장 충격과 좌절. 자기계발 강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도 탄탄하고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잘 나가는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경제적 풍요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달만 강의를 안 해도 당장 수입이 확 줄어들거나 곤란해지는 상황. 스스로에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돈이 없어진다는 사실. 그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의뢰가 있던 것들을 취소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추스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그런 마음을 치유해주는 강사였습니다. 차라리 쉬자. 번아웃이 온 것 같으니 태안에 펜션을 얻어서 낚시나 하면서 지내보자. 그렇게 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돈은 계속 부족했습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다시 강의를 하려고 일정을 쫙 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신을 기다려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정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작 일주일 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모든 강의가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빚을 진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쭉 쉬었다가 돈이 정말 다 떨어져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생계는 유지해야 했습니다. 리스비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부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올 정도면 정말 엄청난 압박입니다. 와,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나? 나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강 작가의 주소지가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어서 채권자들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부모님도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8장 대리운전과 배달의 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는 아니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리를 잘 모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김포까지 25,000원. 다른 곳보다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 작가가 갔던 김포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시골 끝까지 갔습니다. 김포가 정말 넓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길도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대리운전은 대부분 밤에 합니다.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차가 없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어 나와서 첫 차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은 보통 뒤에 조그마한 차가 따라오거나 합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못할 짓이다. 그래서 대출 받았던 것들을 갚으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의 호황기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면허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한 대 샀습니다. 제일 싼 것을 샀습니다. 속도도 안 나는 오토바이였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그나마 빚을 갚았습니다. 계속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구장신경 가소성의 발견. 그러다가 뇌과학 관련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신경가소성. 성인이 돼도 뇌가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의지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끝까지 의지를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뇌가 이미 바뀌어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개발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장 1천억의 생각. 10억을 벌자. 내년에는 100억을 벌고 내후년에는 1천억을 벌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10억을 벌고자 하면 10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을 것입니다. 1천억을 벌자고 하면 1천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을 것입니다. 굳이 10억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1천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자. 나는 1천억 원을 벌었다. 강 작가는 이 생각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1천억 원 벌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참 긍정적이시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함께 강의하는 파트너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둘이 합쳐서 2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방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따라합니다.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나도 1천억 원을 벌었어. 그러자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1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 예전에 강 작가도 좋아했던 개념이 있습니다. 원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이루어진다. 막연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됩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그것만 생각하니까 100만 가지 정보 중에서 40가지를 선택할 때 내가 미쳐 있는 것에 대한 정보만 필터링하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보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의 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2장 노력은 가난의 증거. 강 작가가 자기계발 강사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성공한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확신합니다.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계속 찾는 뇌는 부자가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비롯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 책을 많이 읽어야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가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신이 나서 찾을 것입니다. 읽는다기보다 필요한 자료, 원하는 자료를 찾는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보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료를 찾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책을 많이 읽으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책을 읽기 싫어도 억지로 읽습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책 읽는 뇌가 됩니다. 부자 되는 뇌가 아닙니다. 13장 올바른 순서.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뇌에 소프트웨어가 먼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부의 소프트웨어, 잠재의식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목표가 나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책도 읽고 노력도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미니 제시도성 계속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기 개발에 한번 진심으로 몰두해보자. 책을 읽기 싫어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 꼭 읽자. 버티고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버티고 짜낸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14장 위로의 함정. 강 작가는 위로를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위로받는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더 힘들게 느끼는지를 표현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예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직도 힘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때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더 이렇게 됐어. 마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인지를 뇌가 그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괴로울 때는 위로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위로에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원하는 생각을 뚜렷이 할 수 있어야만 뇌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중간에 힘들거나 계획대로 안 되거나 꼬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는 얼마나 안쓰러운가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15장 견디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힘든 것을 견디면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하는 생각만 하면 거짓말처럼 변합니다. 우리 뇌에는 ACC 전 대상피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우리의 신체 에너지를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CC는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에너지를 계속 분배해줍니다. 강 작가는 1천억을 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사기도 당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에 대한 분노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쟤는 어쨌든 사기꾼이니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만들 거지? 어떻게 해야 고객들에게 다시 안심을 시키고 다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그것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벌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했던 것이 날아갔습니다. 사실상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벌면 되지. 어떻게 버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계속 따라왔습니다.
16장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심리학자 브루스 립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곧 인생이다. 강 작가가 배달하다가 인생을 바꾸는 기점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 계속하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배달을 한 건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싼 배달만 할 수 있을까? 배달부의 뇌였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의 뇌. 이게 아니구나.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나는 1천억 원을 번 사람이야. 이것을 무의식 중에 말하게 만들자. 그것이 뇌를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17장 제한 신념. 부의 역설책에는 가난에 사람을 묶어두는 제한신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제한신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는 게 어렵다. 돈 버는 건 어려운 거다. 이런 제한신념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거나 자기가 이미 충분히 재능이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어. 그 신념 때문에 우리의 뇌가 기회를 기회인지 모릅니다. 가장 골치 아픈 제한 신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성공한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강 작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만 합니다. 힘든 것을 그냥 희석시킬 뿐인 긍정.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을 이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저렇게 힘들 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구나. 하지만 그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하면서 어떤 게 자기가 잘 사는 건지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일이 잘 안 됐는데 괜찮아. 좋은 일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최악입니다. 18장 피카소와 반 고흐. 책에는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두 화가의 삶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빈센트 반 고흐. 성공에 있어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카소는 스스로 천재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화가였습니다. 반대로 반 고흐는 어땠을까요? 본인의 작품에 항상 실망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다가 생전에 딱 한 점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판매가 아니라 약값 대신 그림을 줬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현재 경매가가 얼마일까요? 670억 원입니다. 자기는 약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그림. 강 작가는 이 책을 쓰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내가 뭘 더 배워야 돼, 더 알아야 돼, 난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안 돼,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엄청난 천재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완벽합니다. 이미 무한한 뇌를 갖고 있습니다. 원하는 생각만 하십시오. 정말 본인이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00번 쓰기의 진실. 올해 초에 나왔던 100일 미라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직접 노트에 반복해서 적어라. 그리고 목표는 크게 정해라. 손으로 직접 적는 것에 대해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책에는 재미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밴드로서 실력이 없을 시절부터
밴드에 미쳐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는 것을 노트에 번갈아 가면서 썼다고 합니다. 적으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하지만 강 작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적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적는 겁니다. 그것을 적다 보니까 뇌에 각인이 돼서 뇌가 더 빨리 변화한 겁니다. 100번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체성이 바뀌는 게 목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강 작가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100일 챌린지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나 이제 30일 남았어. 나 90번 썼어. 10번만 더 쓰면 돼. 이미 쓰는 것에 집착하는 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 그냥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20장 내면 언어일기. 강 작가는 이것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내면 언어일기라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쓰게 합니다. 내가 오늘 1천억을 갖고 하루를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1천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아. 건강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아이디어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그 외에 정말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장 비틀즈의 진짜 이야기. 강 작가가 비틀즈 얘기를 꺼냈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틀즈도 사실 뜨기 전까지는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리버풀에서 활동하던 무명 밴드. 아무도 모르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는 밴드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리버풀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함부르크의 홍등가였습니다. 홍등가에 있는 클럽. 밤새 공연하는 곳이었습니다. 최소 6시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연주했습니다. 밤새 연주를 하려면 곡수가 엄청 많아야 합니다. 이때는 비틀즈가 작곡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260곡 정도를 메들리로 만들어서 연주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 침공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60곡이 거의 다 미국 곡들이었습니다. 미국 곡들을 그렇게 매일 하루에 260곡씩 노예처럼 밤새 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중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의 백인들의 감성, 백인들이 열광하는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비틀즈는 달랐습니다. 백인과 흑인 모두가 열광하는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 6시간 이상씩 밤새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노래했습니다. 혼자서 밤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멤버 전원이 보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 홍등가 클럽에 온 손님들이 얼마나 밴드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목을 끌어야 했습니다. 고용주의 압박으로 쇼맨십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때 쇼맨십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훗날 전 세계 투어 콘서트에서 엄청난 자산이 됐습니다. 퍼포먼스, 쇼맨십. 22장 망한 시절의 확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비틀즈는 재능도 모르겠고 정말 망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홍등가의 밴드에서 밤새 260곡씩 메들리를 연주하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한 시절에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만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망한 인생, 독일까지 와서 이렇게 망한 밴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만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톱스타가 됐을 때 정말 그때 했던 모든 것이 도움을 줬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생각하면 소위 끌어당김이라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어차피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23장 돈 하나도 없지만 강 작가는 말합니다. 저는 진짜 돈 하나도 없고 여전히 빚이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믿기 어렵겠지만 빚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냥 다 재산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좀 믿어주세요. 원하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것 좀 믿어주세요. 에필로그 당신의 뇌를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계발 강사에서 배달원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연매출 10억 원 기업의 대표가 된 사람.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뇌를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노력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1천억을 벌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보만을 필터링합니다. 초당 100만 가지의 정보 중에서 단 40가지. 그 40가지가 전부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이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무한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안 돼. 더 배워야 해. 이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원하는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뇌가 알아서 길을 찾아줄 것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성공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신경가소성. 성인이 되어도 뇌는 바뀝니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뇌가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뇌가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고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나는 이미 그것을 이뤘다. 이 생각을 반복하십시오. 손으로 써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으로 뇌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4시간 일할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뇌는 끊임없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정말로 되는구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믿으십시오. 당신의 뇌를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합니다. 단지 아직 현실이 따라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곧 따라올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뇌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